아니 그래서 여기 뭐야 수련회 다녀와서 거기서 열심히 선전하셔서 많이 뭐 좋은 거 받으셨어요? 열심히 하시다 해요. 여기다 버려놓고 12번 이게 만약에 곱한 거의 최대값이면,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누가 없어졌냐면 로그 2의 a분의 x, 로그 2의 b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최대값이었으면, 곱한 거의 최대값이면 산술기하 평균을 그나마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곱한 게 아니고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미지수 x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2차 함수의 최소값 이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풀이 자체가. 물론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로그가 있는 2차 함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로그 a분의 x를 정리하면 그쵸?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전개해야겠죠? 2차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개하면 정리하시면 되죠. 걔네끼리 그냥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쓰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리하시면 이렇게 곱해지면 로그 2의 bt, 이렇게 곱해지면 로그 2의 at.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네 묶을 수 있죠. 당연히 우리 2차식 쓰면은 당연히 차수별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묶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T로 묶을 수가 있죠. 2차식으로 나간다는 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을 배우고 제일 먼저 그럼 그때 요 녀석이 얼마인지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로그를 곱하는 이거는 더 이상 연산이 안 돼도 얘는 로그끼리 더했으니까 로그 2의 AB가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AB는
그쵸? 얘가 로그 2의 8이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을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2의 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얘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차식 이 정도 썼으면은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면 t-2분의 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9 하고 플러스 뒤에 얘 그대로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비교.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얻어낼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방금 얘네들 더한 거를 우리가 얼마로 계산을 했어요? 3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3이에요라는 식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곱이 얼마? 4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빠르게 연산해서 이 안에서 정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떤 두 개의 합과 곱이잖아요. 합이랑 곱이 주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근거 개수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합과 곱이 주어지면 그러면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4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나올 수 있습니까? x제곱 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5는 0의 두 근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는 식도 있는데 얘네들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거 계수로 가요. 자, 얘 인수분해에서 두근 구하시면 돼요. 인수분해에서 전적으로 곱하시고.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0 두 근을 로그 2랑 로그 2랑 로그 2의 b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그 a의 2가 2a인데 2의 a가 2분의 1이고 왜냐면 a가 더 작은 수라고 그랬거든요. 2의 b가 2분의 5고 여기 위로가 되고 그렇죠? a가 더 작은 수니까 그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그러니까 A는 그렇지. B는 잠깐만 A가 더 큰 수라고 했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바꿔 써야 돼요. 어이구 B가 더 큰 수인 줄 알았는데 A가 B가 더 큰 습관으로 B가 더 큰 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 더 남았는 게 여기.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바꿨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라 하나님이 이거를 자꾸 안 하시는 저번에 봤을 때는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못 바꾸면 이번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이거 하나씩 정리할게요. 제곱, 세제곱도 의미 없으니까 사인만 볼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뭘 바꿔 쓸 수 있을까요? 하는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세타에다가 어떤 걸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선택을 뭐 하냐면 얘가 사인 그대로인가 아니면 코사인으로 바뀌는가를 그냥 선택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사라질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인 세타냐 코사인 세타냐만 우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바뀌는 거 이걸 구분하는 건 뭐예요? 요 녀석이 정수로 딱 떨어지느냐 아니면 2분의 5의 꼴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얘는 딱 정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수로 떨어지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니까 그냥 사인 세타 그대로, 얘도 여기 정수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수가. 그러니까 얘도 그냥 코사인 세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무조건 그 바뀌냐 안 바뀌냐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거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보고 쓰면.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 우리가 부호를 판단을 해야 돼요. 부호의 판단. 그러면 부호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세타는 1사분면에 일단 그립니다. 얘는 제1사에 무조건 그려요. 세타는 무조건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이다. 졸리세요? 아직 졸리는 티 나요. 1사분면에 그리고 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는 거야. 2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뭐예요? 세타에서부터 2파이만큼 한 바퀴도 돌았죠. 그쵸? 그럼 다시 어디 와요? 여기 오죠? 몇 사? 제 몇 사? 1사. 1사분면. 그러면 얘가 제 1사분면이고요. 1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양수음수.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자, 다시 볼게요. 예,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세타를 무조건 1사에 그리고요.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뭐예요? 얘에서부터 파이만큼 더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파이만큼 더해지니까 여기 가서 파이 플러스 세타가 그려져요. 이해되셨어요? 자, 몇 사분면? 그치? 그러면 얘가 제 3, 4. 그러면 3, 4분면에서의 코사인 값은 그래서 얘 부호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이 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풀이랑은 상관이 없고 원래는 이제 이것들을 다 일일이 뭐 그려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공식을 외워가면서. 근데 그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복잡하게 이렇게 하니까 쉬워지더라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공식으로서 증명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타 자체가 몇 사분면인지 모르는데 1사분면에 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 외우거나 공식을 다 외우거나 아니면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세타는 1, 4분면에 놓고 부호판단만 하면 된다는 게 풀다 보니까 이러면 되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스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똑같아요. 일단 얘가 코사인 세타냐 사인 세타냐를 먼저 쓰고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무조건. 이건 기본이에요. 왜냐면 얘가 2분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판단한다고요? 부. 자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걸까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는 몇 사분면? 네? 여기가 세타인데 이만큼이 세타인데 얘는 어떻게 해줘요? 2파이에서 세타를 빼요. 그러니까 얘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쵸? 거기서 세타만큼 다시 돌아와요. 세타만큼 빼요. 몇 사분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사분면 2분의 파이에서 돌아온 거니까 더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더했으면 2사분면이 맞아요. 왜? 더 갔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몇 사? 1사. 얘가 제 1사분면이고요. 1사니까 1사에서의 사인 값은 그렇지 플러스. 그거 곱하기 그러면 코사인 2분의 3 플러스 세타는 우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쵸? 바뀌니까 일단 사인 세타 쓰고 사인 세타가 확실하고 이제 부호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럼 쟤는 몇 사분면이니까 얘가 몇 사? 그렇지 4사의 분면의 코사인 값 양수입니다. 그렇지 양수. 그렇지.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당연히 약분을 하니까 뭘 할 거예요? 임수분해를 하겠죠, 그렇죠? 임수분해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을 써보면 해보세요. 임수분해를 할 거다. 약분을 하려면 약분해야 되니까 당연히 임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분담은 어떻게 임수분해 되겠어요? 임수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임수분해하면 A-B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임수분해하면 당연히 시험 보기 전까지 임수분해하는 거랑 곱셈 공식의 변형 이거 말고 뭐 A-B에 세제곱 둘 중에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삼각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수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지수에서는 이제 이쪽이 좀 나올 거고 뭐 삼각함수에서는 얘가 좀 나올 건데 임수분해하는 거는 이렇게 임수분해하는 거랑 곱셈 공식 변형이랑 두 개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시고
해가지고 기억도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혹시 여기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 식에서? 요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하는 거. 사인이랑 코사인 관련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 얘네 두 배.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이만큼의 식이 이 식이 뭐로 바뀌어요? 그냥 요리식 다시 쓰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나서 얘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다시 1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인수분해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바꾸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바꾸고 더하다 사인 제곱 따르면 코사인 제곱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1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1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얘네가 약분되면 남는 건 얘까지 약분돼야죠. 1 플러스 사인 코사인 다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든 얼마나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약분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바꾸고 약분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딱 하나 주어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뭐를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도 구할 수 있고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저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성질을 써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아까 말했듯이 뭐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양변 제곱해보면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 1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곱한 게 25분의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쓴 거죠. 그렇죠? 그냥 A, B 대신에 사인, 코사인이 들어왔을 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은 얼마일까요? 뭐야 혹시? 25분의 49 그러면 제곱한 게 25분의 49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치 정확하게 풀마 5분의 7인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는데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니까 1사분면이죠 그쵸? 1사분면은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얼마? 5분의 7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25분의 10. 자 그럼 이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 그리고 밑에 것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13번까지는 난이도가 좀 오르긴 해. 그러니까 이 학교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긴 했는데 13번 같은 경우 귀찮게 만들어놓긴 했는데 네, 14번까지는 좀 그래도 무난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이 sin x 더하기 3분의 2 내의 절대값은 a가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가질 때 그렇죠? 그럼 갖도록 하는 이건데 보통 지금 정도 배우고 나서 좀 더 뒤에까지 수학을 좀 하고 나면 그냥 요 문장만 봤을 때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이 얘기는 그 x 값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4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식을 한 변식으로 그냥 발음 편하게 하잖아요 그쵸? 사실 거기서도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보다 한 변식으로 그냥 식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무시한 건데 정확하게는 개수를 얘기하면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봐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방정식을 얘는 지금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방정식을 냈네 이 방정식을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어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대값 있는 거는 그래프 그리기가 쉽거든요. 전체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부분과 전적인 절대값 y는 이 sin x 플러스 3분의 2의 절대값과 오른쪽 y는 a로 나누는 거고 이거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전응의 절대가 없어가지고 식으로 풀었는데
그냥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통일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값 어떻게 그려요?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얘 그래프, 절대값이 있지 않은 그 전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 안에 부분의 그래프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거기서부터 사인 그래프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상관상수기를 거둬야 돼요. 여기 x축 원축이 있으면 여기서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좀 다시 볼게요.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여기 파이, 이 파이까지가 그려질 거고 사인 함수는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그래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마이너스 파이부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누굴 그린 거예요? y는 그냥 sin x를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올라가는 최대값이 얼마?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앞에 계수 2가 붙은 거야. 2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몇 배? 2배로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어차피 딱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2부터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플러스 3분의 2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체로 3분의 2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x축이 갑자기 y는 3분의 2로 변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2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셀로 그려주면 돼요? x축의 위치, 즉 y는 0만 다시 표시하면 되죠. 그렇죠? y는 0이 어디쯤에 그려져요? 이쯤에 y는 0이 그려지는 거죠. 되었습니까? 물론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2분의 3분의 8이랑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긴 하겠죠. 전체적으로 예울게부터 이만큼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만큼의 값이 마이 2 여기도 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좀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편하게 그냥 적당히 바르게 설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하시면 그냥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뭐 해줍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죠. 그쵸?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지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 y는 0, x축에 대해서 얘네가 뭐 해줘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질 때 항상 모두 될 거예요. 이렇게 정근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그냥 새로 그릴게요.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y는 0, 즉 x축을 기준으로 있는데 원래 얘가 y는 3분의 2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그쵸? 뭐야? 그래서 어디부터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해서 파이 2파이가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인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여기 y는 3분의 4가 그려지는 거야. 왜? 마이너스 3분의 4가 뒤집어졌으니까. 그리고 저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죠. y는 3분의 8이. 그러면 그래프는 원래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가더니 뒤집어지는 거냐.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이해하시죠? 그쵸?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 내려왔다가 어떻게 된다? 내려왔다가 그리고 힘드네요. 좁게 그려서 뒤집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이런 거죠. 근데 값의 차이를 좀 눈에 띄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냥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그리시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뒤집으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뒤집으셨어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와 누구? y는 a. 그냥 y는 a는 x가 없으니까 얘는 상수함수고요.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하게 y는 a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y는 a를 그릴 건데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요? 4개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교점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기죠. 그쵸? 그러면 교점이 4개 생기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거기다 그려보시면 교점이 4개 생기는 그래프는 y는 a를 그렸는데 교점이 4개 생기려면
교점이 4개 생기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4개 생기는 것 중에 하나, 둘, 셋, 4개 생기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때도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때는 y는 0이었고요, 그쵸? 이렇게 그려진 건 y는 3분의 4니까 a 값은 0 아니면 3분의 4인데 문제에서 말한 건 뭐예요? 양수 a 그랬으니까 혹시 3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6k는 얘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는 색칠이 됐고요 여기는 비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는 체크를 해보긴 해야 돼요 이렇게 체크되면 얘가 교점이 하나 둘셋넷 나와서 여기는 데 교점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알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넘어가고 얘는 당연히 치환해서 쭉쭉 푸는 거죠. 오, 그렇지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 그리면 돼요. 아니 도두기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을 표시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세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정식, 임수분해. 그러니까 부등식을 푼다는 건 임수분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그래프로 y는으로 해석을 하면 얘는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0, 즉 x축이 되는 거고 그 x축보다 뭐하나 작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진 거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얘기하네요. 그쵸? 그때를 우리가 구간으로 얘기하니까 x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은 이 사이에서 알파랑 베타까지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쭉 내려오죠.
진짜 조금 욕심만 좀 갖고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가실 힘으로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얘는 왜 어디까지 왔는지 봅시다. P는 로그 Q의 3, Q의 R, Q의 P는 8, Q의 P는 3, R은 3분의 8. Q의 R. 이게 잘못하신 게 뭐냐면 나누기란다고 지수가 나누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너무 급해졌네. P분의 R을 보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맞죠? 나누기를 하면 여기가 나누기 되는 거 맞는데 여기서 뭐가 써져야 됐어요? Q에 R-B가 써지는 거죠. 근데 그걸 Q에 R, P분의 R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누기 했다고 지수도 나누기 했다고 그게 아니라 지수도 빼기다니요. 그렇죠? 네, 여기서 P분의 R을 만드는 거는요 뭐냐면 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산을 하시면 나누는 게 아까 나누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문제에서 제가 만약에 3의 P분의 R을 봤잖아요. 이걸 봤죠, 그쵸? 이렇게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의 R제곱을 P분의 1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거든요. 3의 P분의 R을요. 3의 R제곱에 P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3의 R분의 P분의 R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옆에 생각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되면 3의 R제곱이 무언가의 P제곱이라면 3의 R제곱이 무언가의 P제곱과 같다면 그러면 양면에 P분의 1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의 P분의 R은 얘네가 비교해서 Q가 어떤 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봤을 때. 풀이를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3의 R제곱은 뭘까요? 아니 3의 P분의 1이 먼저구나 이 문제는. 죄송해요. P분의 1이 먼저네요. P분의 1이 R제곱이네요. 자, 죄송해요. 이거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그럼 P분의 1이 먼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P는 로그 Q의 3이죠. 이거를 지수로 바꾸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Q의 P제곱은 3. 제가 말한 이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Q의 P제곱은 3. 물론 R제곱이 없지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우선 P분의 1 제곱 R제곱을 곱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P분의 1 제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는 3의 P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3의 P분의 R을 만들고 싶으니까 또 얘 갖고 뭐 해주면 돼요? P분의 1을 만들고 싶으니까 양면을 똑같이 R제곱을 하는 거죠. 양면 똑같이
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힘드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로그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데 로그로 바꾸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P랑 Q를 R을 다 로그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좀 다른 방법인데 P가 뭐예요? P가 로그 Q의 3이죠, 그쵸? 같은 방식으로 R도 그냥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R도 뭔지를 그냥 로그로 구해내.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 P의 R 플러스 P가 8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얘를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P는 로그 Q의 8인 거고요, 그쵸? 그러면 R은 로그 Q의 8 빼기 P인데 이미 P가 뭔지 알아냈죠, 그쵸? 그러니까 로그 Q의 로그 Q의 3분의 8 이렇게 로그 P가 로그 Q의 3이니까 뺐으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로그 Q의 3분의 8 이렇게. 그러면 P분의 R은 로그 Q의 3분의 로그 Q의 3분의 8 밑변환에 의해서 로그 3의 3분의 8 뭐가? P분의 R 3이 붙였으니까 로그로 무조건 바꿔서 계산하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수인 형태로 계산하는 건 보통 약간의 뭐라 그러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 인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로그 자체로 그냥 계산해서 어쨌든 꾸역꾸역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가 쉬울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로그로 바꾸게 되면은 연산은 확실하게 되는데 길어진다? 라는 약간 그런 성질이 있고요. 많이 해보면 물론 로그 자체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로그는 좀 연산이 길어지는 편, 지수로 하면 연산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편 대신 지수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로그는 좀 단답으로 끌고 나온다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해요. 15번 얘는 그래프 그리는 거. 네, 이거를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내셔야 돼요. 왜냐면 함수랑 역함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대칭의 성질을 써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무조건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라 대략적인 그래프에 이걸 그리셔야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y는 3의 x-a 플러스 b 지수함수죠, 그쵸?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솔직히 정근선이 중요하긴 한데 정근선도 뭔지 모르잖아요. y는 b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표시하고요. 그냥 정근선 모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음수일 수 있는 양수 필요도 있고 이런 식으로 y는
3의 x-a 플러스 b를 그리는 거야. 정근선도 모르니까 애매하니까 표시 안 해보고요. 그때 여기에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 뭘 그려라? 역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누구의 대칭으로?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질 거고요. 얘와 대칭이니까 대칭도 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y는 인버스 fx가 그려질 거예요. 이때 여기를 b라고 하겠다. 이거죠, 그쵸? 근데 얘가 뭐의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도 대칭이 돼서 5, 뭐가 될까요? y는 x 대칭하면 마이너스 1,1이 대칭돼서 y는 x 대칭하면 xy가 바뀌는 거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도 대칭이 됩니다. 얘네들이 대칭되는 거 이게 되시죠, 그쵸?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때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인데 y는 마이너스 x가 막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점들이랑 연결해 보면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y는 마이너스 x 얘네가 막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직선이 막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보시고 그러면 그때 이 교점들을 CD라고 했을 때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이렇게 그려지는 ABCD가 이렇게 그려지나? 뭐지? 왜 ABCD가 순서가 안 맞지? ABCD는 사각형이 안 되잖아요. ABCD가 되는데 뭐지? 어쨌든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뭔가 이상하네요. ABCD가 원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아마 그냥 못하거나 뭐 표시할 때 좀 잘못 표시한 거거나 제가 그리고 잘못 그리거나 뭐 이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때 얘의 넓이가 얼마다? 사각형의 넓이가 24다. 이거의 넓이가 24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얘가 이런 유형 자체는 계속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프의 성질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그래프를 많이 해보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유도가 되는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x듯이 A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도 똑같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대칭이다 보니까. 왜냐면 대칭 AB가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접었을 때 얘 대칭이 되니까 이게 수직 이등분을 하는 거거든요. 대칭이 되려면. 이해했습니까? 기울기 그래서 어떤 함수와 어떤 역함수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기울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주어질 거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또는 기울기가 1인 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니까 몇 도라는 얘기니까 45도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고요.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몇 도겠어요? 45도여서 얘랑 길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또 어떤 형태를 쓰냐면 보통 대칭이니까 뭐의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직교하겠죠, 그쵸? 이때 이 삼각형 역시도 뭐가 돼요? 여기 45도니까 여기가 똑같이 45도 거고 얘랑 길이 어때요? 같을 거예요. 됐어요? 자, 얘는 직각삼각형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보면 방금 배운 성질에 의해서 어떻다? 얘랑 길이가 같아요. 이 성질에 의해서.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가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a인 거고요.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뭐가 돼요? a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길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1에서 1,마일까지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의 넓이 구하는 식. 참고로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예요? 사다리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행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면 사다리 돌이니까 넓이는 2분의 1하고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2a 곱하기 높이 a인데 이게 얼마다? 그 넓이가 24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a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끝이 납니다. 인수분해를 못하게 했으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적당한 수를 찍어 넣으셔도 돼요. 아마 거기까지 좀 힘드시면 적당한 수 찍어 넣기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시면 인수분해가 되고요. A는 3루트 그러면 좌표가 찾아야지 좀. 아, 참고로 EA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 A라고 써서 실수했네. 죄송해요. EA랑 다른 A죠, 그쵸?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3루트 2가 되면요. 여기가 3루트 2, 여기가 3루트 2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6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B가 6,0이 되는 거고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0,6이 되는 거예요. 이제 A의 좌표를 찾아내면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라고 해서 나오는 식이 1은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0,6을 지나요 이렇게 되죠. 그쵸? 0이랑 6은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빼시면 돼요.
빼시면 누가 사라져요? 문자 B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빼서 문자 B를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빼기 3의 마이너스 A. 그쵸? 얘네 뭐로 묶을 수 있어요? 3의 마이너스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3의 마이너스 A 묶어서 3의 마일 이렇게 요거 공통인 거 묶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A로 묶기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는 3의 마이너스 A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3분의 1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A가 2분의 15가 됩니다. 그냥 3의 마이너스 A가 2분의 15니까 그럼 요식 쓰면 되거든요. A가 얼마인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3의 마이너스 A가 2분의 15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3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너네 그래프 안 나온대요. 하늘님 방금 연락 왔는데 갑자기 왜요? 이유가 뭐래요? 몰라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그래프 그려서 저번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건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막 그리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gx가 어떻게 그려져? fx는 로그 3의 x 플러스 6이고요. gx는 로그 3의 x 플러스 4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순서 좀 바꿔서 써주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봤을 때 밑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행이동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생각을 해보면 밑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평행이동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좀 복잡하게 줘서 그렇지 y는 gx의 그래프는 이거는 y는 fx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건가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는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 평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이게 이렇게 되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x 대신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x 마이너스 6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에다가 x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없었는데 0이었는데 4가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렇게 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지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죠. 또 다른 함수가. 이해되셨어요?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전체로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림을 제가 또 막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이 요 점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곡선 부분과 이 곡선 부분이 뭐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개하면 평행하면 포개어지는 거예요. 여기 되셨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왜? 넓이는 우리가 지금 이 꺾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는 없잖아요. 곡선이 있는 포함된 식의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3,f3이랑 9,g9를 계산해 보면 3,f3은 어떻게 돼요? x가 3인점. 그리고 f3 그러면 x에다 3 집어넣으면 3,2 이렇게 되죠. 그쵸? 그쵸? 9,g9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가 9고 g9 계산하면 x에다 9 집어넣으면 g9는 그쵸? 9,6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 왜 표시를 했냐면 딱 이 점과 이 점이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딱 만나는 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못 봐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집 여기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때 예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어지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라붙이면 됐잖아요. 그걸 약간 뭐 한 거야? 비스듬하게 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딱 꼬아서. 그러면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증가량 3, y 증가량 4니까 3분의 4 x 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3분의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얘를 또 뭐 하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나는 점이 존재하겠죠. 그쵸? 이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건데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붙이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x축 수직으로 잘라서 여기다 갖다 그래 이상한데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우리는 누구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얘의 넓이 뭐 알면 돼요? 가로와 높이만 알면 되죠. 그쵸? 즉 이 길이와 뭐만 알면 돼요? 평행이동한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평행이동한 건데 얼마큼 평행이동했어요? 6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건 알아요? 6인 건 알아요. 그럼 누구만 알면 돼요? 이 길이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길이가 뭐랑 같습니까? 얘네들의 이 차이랑 어때요? 똑같죠? 평행하니까 이 길이는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기울긴 그대로니까 3분의 4인데 얘를 x축 방향 얼마만큼? 10만큼이니까 x-10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 10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4 x 마이너스 3분의 4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얘랑 비교해보면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40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 뭐 하시면 되냐면 좌표를 대입하셔도 돼요. 얘가 여기가 3,2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 내려왔을 때 이 점에 3, 얼마인지를 계산하셔도 되겠죠. 그쵸? 얘가 3,2고 여기 3 대입하면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33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얘네들 차이로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평행이동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나와요? 3분의 40. 그럼 얘의 넓이는 옮겨 붙이면 이렇게 그려져.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옮겨 붙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3분의 40이고 이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6인 거예요. 얘의 넓이는. 얼마? 40. 어쩌다 왜 답이 40이지? 잠깐만. 뭐 계산 잘못했는데요? 잠시만요. 계산 잘못한 게 있는데요. 오? 그러게 x축 방향으로 10만큼이면 이게 줄었어야 되는데 왜 커졌지 더?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x축 방향으로 10만큼이면 y축 방향으로는 10보다 작게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응? 보다 큰 수가 나오면 y축 방향이 될까봐 뭔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 기울기가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죠? 얼마야? 죄송해요. 3분의 2죠 그쵸? 아이고야 왜 3분의 4로 써놨지 처음에? 3분의 2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0이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40이 아니라 20이네요. 제가 3분의 4로 썼지? 그래서 넓이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잘라붙이기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잘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평행도한 거 잘라붙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있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는 시험 범위까지는 돼 있네요. 좀 정리하지. 이거는 나머지는 다음 잠깐만 3회까지 했죠. 3회. 3회까지 정리합시다. 뒤에는 좀 어려우니까 얘는 그냥 겁내지 말고 통분해서 정리. 겁내지 말고 통분해서 정리.
잠깐만, 여기 뭔가 이상해요. 아니구나, 안 이상하구나. 이거를 전개할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통분할 때 전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약분이 목표잖아요. 그쵸? 항상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인수분해를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개하시면 인수분해, 약분이 안 되니까 항상 인수분해인 상태로 계산하는 습관. 이건 전개해야지. 얘는 인수분해가 얘는 곱으로 나타내진 거고 이건 전개하는 게 맞죠. 왜 곱 인수분해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위에 부분은 맞았어요. 밑에만 잘못된 거야. 약분이 아닌 거야. 아까 위에는 잘 하셨거든요. 약분은 인수분해니까 얘를 음, 그러면 사인 세타는
푼 거예요? 이거 푼 건데 왜 채점이 안 돼 있지? 이거 왜 채점이 안 돼 있어요? 안 나왔구나. 잠깐 나 근데 이거 내가 올려주면 돼 이거. 이거 풀었는데? 언제 한 거지? 정말 깜짝 놀랐어. 빠르게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답은 모르지만 그냥 이거 사줘. 이거. 나쁜 것 중에 몇 개만. 아까 했던 생각. 5의 b분의 a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느낌으로 가는 거야. 네, 5의 a보다는 얘가 넘어오는 걸 생각하면 양변에 b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b분의 1을 하면 6의 세제곱이 5의 b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보다 b분의 1이 먼저. 그러니까 b분의 1이랑 a랑 순서를 좀 바뀔 수 있었으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5의 b분의 1이 6의 세제곱. 그치. 그거에 a제곱 6의 세제곱. 그치. 근데 6의 2가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지수꼴로 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따로따로 갈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는 김에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바꾸는 거.
얘가 뭐로 바뀌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산이 좀 애매하게 됐죠. 이게 좀 더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하는 부분을 빙수분해 했으니까 양분이 되고 탄젠트 세트 아니까 사인 세트, 코사인 세트 다시 구할 수 있죠. 탄젠트 수가 가분의 3이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트, 코사인 세트 여기서 신경 쓰는 게 탄젠트가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 음수란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거든요. 다르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저도 몰라요. 둘 중에 하나 플러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은 그러니까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정확한 값까지 모릅니다. 근데 탄젠트가 음수였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은 부호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인정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12번까지는 확실하게 풀고 뒤에 추가적으로 더 간다는 생각으로 좀 푸세요. 아시겠어요? 12번까지만 확실하게 풀고 나서 뒤에는 이제 너가 하면서 늘면서 실력이 늘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님